여러분, 혹시 지금 고배율 선물의 차트 분석은 나노 테크놀로지급으로 분석을 하고 단타도 스윙도 아닌 애매한 트레이딩으로 전향해서 비트코인의 10% 하락에 시즌 종료니 돈을 버네 못 버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사실 그럴 만한 게 비트코인이 올해 25년도 너무 안 움직였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작아요. 이거 왜 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지 보자고요. 미 증시는 25년도 1월 시가 기준 10%대의 상승, 미국 기술주의 대표주자죠. 엔비디아는 25년도 시가 기준으로 해서 35% 상승,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올해 33.1% 상승 후 조정 중인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비트가 이렇게 미 증시보다 상승폭이 적었죠?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죠. 비트 원화 차트는요, 25년도 1월 시가 기준에서 겨우 21% 상승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은 25년도 1월달 이 지금 종가 아래로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네 못 버네, 고비트가 어쩌네, 시즌 종료가 어쨌네, 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이 이유, 도대체 이거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 돈이 뭐냐? 미국 달러. 돈을 풀면서 투기 열풍이 왔던 시절, 제로금리인과 동시에 기관장의 시험대에 올랐던 21년, 거기에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24년도,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렸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괜찮았던 23년도, 4년도. 왜? 그 시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유럽을 비롯한,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본이 금리를 0.25%, 마이너스에서 0.25%대까지 이렇게 올리자 엔캐리 청산이 터졌고, 지나고 보면 일본도 장사를 잘 했던 겁니다. 이 일본의 저금리, 우리나라에는 대부업 시장까지 파고들었고, 잘 아시죠? OK저축은행,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그리고 여러 공단들의 건축 쪽에 들어갔던 그 자금들. 자, 어쨌든 그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 깊숙이 들어왔던 일본계 자금, 작년에 완전히 철수했고 엔캐리 청산을 경험한 시장은 이제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이 빠진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금리 발표가 비트코인 시장 상황에 영향을 안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 아직 시장에 돈이 풀린 건 아닙니다. 긴축의 종료를 시사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24년도에 있었던 그 돈들은 오히려 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우리 스마트하신 시청자분들은, 야, 라울팔 아제가 말하는 글로벌 M2, 이거 비트코인보다 10주 선행한다는 이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M1에다가 저축성 예금, 단기 정기 예금, 기타 유동성 자산을 나타낸 전 세계의 자금, 실제로 이런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려면 10주 정도 걸린다는 이론, 좋아요. 하지만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 여파도 있죠. 자, 시장에 돈이 있습니다. 긴축 종료 이후에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돈이 있는데 사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그냥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금리 인하 전이고 글로벌 자금의 원동력, 마이너스 금리 일본 자금도 작년에 빠졌고 금리 인하는 아직 안 했고 실질적인 통화량을 살펴보니까 분명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지금 확실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은, 잡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자, 거기에 우리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지금 흐지부진한 이유, 사실 그 작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현물 ETF에 따른 커스터디.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요.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있어야 그 유동성으로 뭘 하는데 시총은 자꾸 높아지는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 다 어디 있어요? 바로 코인베이스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오프라인 커스터디 콜드 월렛에 있는 거죠. 커스터디에 쌓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 반응이 느려지죠. 사실 단순하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의 급등이 와야 되지만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반응이 느려져서 그냥 정체 신호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 커스터디, 이 현물 ETF로 다 들어가잖아요. 최근 이 현물 ETF 유입량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난주 이렇게 많은 유출해서 일단은 유입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균치 숫자도 작아졌어요. 1억 4천만 달러였던 게 1억 3천만 달러로 지금 평균치까지 낮아지고, 최근 들어온 수치 8,800만, 8,100만, 그리고 어제 1억 7,800만. 반면에 이더리움 ETF 보시면은 3억 3천, 4억 4천, 4억 5,500만 달러, 3억 달러. 이 기존의 이더리움에 들어오던 이 4,900달러 대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이런 4억 4천만 달러대의 유입, 사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ETF의 하루 유입량이었었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ETF 유입량은 이렇게 작아지고 이더리움의 ETF의 유입량이 올라가는 거, 이 둘을 합치면은 ETF의 비트와 이더의 유입량이 둘 다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금 이동인 것 뿐이에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요.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렇게 쫙 흡수된 코인들은 커스터디로 빨리고, 자, 이제는 그 규모가 똑같이 이더리움 ETF로, 이더리움 ETF의 이 수량들도 똑같이 커스터디로 보관이 됩니다. OT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실제 매수하고 이들은 콜드 월렛, 코인베이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서 SEC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자, 이더리움 차트 보면은 분명 이전 이 고점 연결 추세선은 잘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21년 고점을 살짝 넘기고 나서 내려온 상황,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3주째 하락을 했고 지금 약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미넌스 하락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나 상승을 하는데 이 시장이 커진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다 조금은 흐리멍텅한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이 하락, 아까처럼 비트에서 지금 이더리움 ETF에 자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알트 불장에 대한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그 불장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WLFI입니다. 자, 트럼프 아들들의 WLFI, USD1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된 그 WLFI죠. 그런데 이 WLFI가 지난 일요일 바이낸스 등 비롯해가지고 여러 거래소 선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자 가격이 0.3달러입니다. 자, 이 WLFI는요, 작년에 최초에 0.015달러에 1차 모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모금 때는 0.05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0.3달러는 1차 모금 대비는 거의 20배가 되는 거고, 2차 모금 대비로는 6배, 600%가 펌핑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물 거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 WLFI가 드디어 9월 1일 날 언락을 합니다. 선물 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WLFI 홀더들 중에 보유한 물량의 20%만 언락이 되는 거죠. 가격을 20배에서 6배 이렇게 펌핑을 시켜놓고 20%, 보유 물량이 20%면 사실 본전 이상이 되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트럼프 정권의 알트 시장 뒤흔들기 2탄이 돼가지고 제2의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처럼 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0.3달러고 최초에는 0.55달러까지 갔던 이런 선물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9월 1일 날
이 코인 이제 상장하면서 조금 펌핑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게 만일 정말로 1달러까지 막 미친듯이 오른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알트 불장은 불장인데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이 다 뺏어간 것처럼 얘가 또 그럴 가능성도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는 미국 시간 9월 1일 상장될 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요, 차트로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해 저점을 낮추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사한 패턴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일봉에서 지금 이 녹색선 52평 아래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추세는 꺾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등이 성공했다는 여부는 이 52평 116K를 넘겨야 되겠죠. 여기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다음은 이 고점 트라이하러 갈 거고, 그 고점 살짝 넘기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작은 변동성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뽑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용해졌지만 사실 9월 17일 금리 인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금리 인하는 돈 풀기,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시장에 돈이 없고, 그리고 커스터디에 의한 유동성이 사라진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적으로 분명 마지막 불꽃을 저는 뽑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이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이런 지금 더 추가 하락에 겁내지 않고선 조금 뚝심 있게 하고 있고, 진짜 이번 장의 수익은 알트코인 단타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듣고 나시니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그 수많은 알트들 제가 굉장히 잠깐 도미넌스 보고선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사실 영상과 텔레그램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지금의 흐름, 그리고 매 순간 차트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멘탈을 잡고 본인의 그 트레이딩 방식으로 수익 챙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고비트 텔레그램과 돔스윙 전자책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작아진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돈을 번외만회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영상으로 조금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